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하셨나요? 아마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습관적으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켜셨을 거예요. 그리고 무심코 올라오는 영상 하나를 클릭하셨겠죠.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영상, 정말 여러분이 원해서 선택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선택당한 걸까요? 전 세계 유튜브 시청 시간의 70% 이상이 검색이 아닌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보고 싶은 걸 고른다고 믿지만 사실은 거대한 디지털 미로 속에서 알고리즘이 설계해둔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취향을 조종하며 나아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권력, 알고리즘의 실체를 아주 깊숙한 곳까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예전처럼 유튜브를 편하게 보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시스템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나만의 주권을 되찾는 방법도 알게 되실 겁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끝까지 파고드는 채널 개미의 독학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숨쉬듯 마주하지만 정작 그 정체는 제대로 알지 못했던 알고리즘이라는 현대판 신에 대해 독학해 보려고 해요. 인공지능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읽는지, 왜 자꾸 내가 관심 있는 물건이 광고로 뜨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한번 영상을 보기 시작하면 새벽 3시까지 멈출 수 없는지 그 소름 돋는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1시간 뒤 여러분은 알고리즘의 설계자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통찰력을 갖게 되실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이 녀석의 족보부터 한번 털어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알고리즘이라는 단어 자체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9세기경 페르시아의 수학자였던 무함마드 이븐 무사 알콰리즈미의 이름에서 유래됐거든요. 원래 알고리즘은 아주 단순하고 착한 친구였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해진 절차나 규칙을 말하는 거였죠. 예를 들면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법도 일종의 알고리즘이에요. 1번 물을 550ml 넣는다. 2번 물이 끓으면 스프를 넣는다. 3번 면을 넣고 4분간 기다린다. 이런 단계적인 명령 체계가 바로 알고리즘의 본질입니다. 컴퓨터 초창기 시절의 알고리즘도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R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A가 들어간 문서를 찾아줘 라는 식의 아주 명확하고 딱딱한 규칙이었죠. 이 단순했던 계산 규칙이 어느 순간 괴물처럼 진화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찾아주는 기술에서 예측하는 기술로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강아지 훈련법이라고 검색창에 쳐야만 관련 영상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내가 검색도 안 했는데 어제 친구랑 지나가듯 말했던 그 주제가 유튜브 홈 화면에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죠. 이건 알고리즘이 더 이상 수동적인 도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녀석들은 이제 인간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다음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떤 감정을 느낄지 미리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계산기가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읽어내는 독심술사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알고리즘은 어떻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게 된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데이터의 축적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보다가 0.5초 멈칫한 순간, 댓글을 쓰려다 지운 순간, 특정 구간을 뒤로 돌려본 순간까지 알고리즘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기록합니다. 이 데이터들이 수조계가 쌓이면서 알고리즘은 인간이란 존재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하더라 라는 거대한 지도를 그리게 된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따로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단순히 정보를 효율적으로 정리해주기 위해 탄생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플랫폼 기업들에게 알고리즘은 가장 강력한 돈 버는 기계거든요. 기계가 사람을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보는 세상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기계가 어떻게 우리를 실험실의 쥐처럼 테스트하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플랫폼 전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전에 인터넷은 거대한 도서관 같았어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있으면 직접 가서 책장을 뒤져야 했죠.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하고 그 결과로 나온 리스트 중에 내가 원하는 걸 골라 클릭하는 방식,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던 검색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분, 최근에 유튜브 검색창에 직접 타이핑해서 영상을 찾은 적이 얼마나 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홈 화면에 떡하니 떠 있는 내가 좋아할 법한 영상들을 그냥 클릭하셨을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알고리즘의 무서운 전쟁이 시작됩니다. 플랫폼들이 왜 이렇게 알고리즘에 목숨을 거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곧 그들의 돈이기 때문이죠.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틱톡 같은 거대 기업들에게 세상은 주의력 경제, attention economy라는 전쟁터예요.
사람이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넷플릭스를 보는 동안에는 유튜브를 볼 수 없고 인스타그램을 하는 동안에는 틱톡을 볼 수 없죠. 그래서 이들은 알고리즘이라는 최첨단 무기를 동원해서 여러분을 자기네 앱에 1초라도 더 가둬두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2012년 이전의 유튜브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했어요. 그때는 조회수가 최고였습니다. 자극적인 썸네일로 낚시를 해서 클릭만 유도하면 장땡이었죠. 그런데 구글은 깨달았습니다. 클릭은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금방 나가버리네? 이건 건강한 생태계가 아니야. 그래서 그들은 알고리즘의 공식을 통째로 바꿔버립니다. 바로 시청 지속 시간, 워치타임을 최우선 지표로 삼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 알고리즘은 단순히 이거 인기 많아요 라고 말해주는 가이드에서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볼 때까지 절대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라고 속삭이는 집착적인 관리자로 변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알고리즘은 내가 좋아하는 걸 보여준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알고리즘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은 건강에 좋은 샐러드를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눈앞에 아주 자극적이고 맛있는 햄버거가 지나가면 눈길을 뺏기게 마련이죠. 알고리즘은 여러분의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손가락과 눈동자가 실제로 어디에 멈추는지를 봅니다. 여러분이 나는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 지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짧고 자극적인 쇼츠 영상에 30분 넘게 머물렀다면 알고리즘은 가차 없이 여러분을 숏폼 중독자 카테고리에 집어넣고 비슷한 영상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은 거대한 실험실이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 순간 전 세계 최고의 천재 과학자들이 설계한 실험의 피실험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유튜브 썸네일 색깔이 미묘하게 바뀌어 있거나 버튼 위치가 아주 살짝 달라진 걸 보신 적 있나요? 그게 바로 A/B 테스트라는 겁니다. 수백만 명의 사용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A그룹에는 빨간색 썸네일을 보여주고 B그룹에는 파란색 썸네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떤 쪽이 0.1%라도 더 많이 클릭하는지 실시간으로 측정하죠. 이 데이터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알고리즘은 인간이라는 종이 어떤 색깔에, 어떤 표정에, 어떤 문구에 가장 취약한지를 완벽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데이터 수집은 단순히 클릭에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이 화면을 스크롤하는 속도, 특정 이미지에서 멈춘 시간, 심지어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각도까지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존재합니다. 우리가 영상을 보다가 지루해서 뒤로 가기를 누르려는 그 찰나의 순간 알고리즘은 이미 눈치챕니다. 이 시청자가 지루해하고 있구나. 그럼 다음엔 좀 더 자극적인 걸 던져줘야겠네? 라고 말이죠. 이건 마치 우리의 무의식을 해킹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인지하기도 전에 여러분의 뇌는 이미 다음 도파민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들은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추천이라는 결과물로 돌아오는 걸까요? 알고리즘은 우리를 어떻게 점수로 매기고 우리가 보는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칸막이 치고 있을까요? 이 냉혹한 평가 시스템의 민낯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아마 소름이 돋으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소비한다고 믿었던 콘텐츠들이 사실은 아주 차가운 숫자의 조합에 불과하다는 사실을요. 자, 이제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우리는 유튜브를 보면서 이 영상 참 유익하네, 이건 좀 자극적인데 같은 감정을 느끼잖아요. 하지만 알고리즘의 세계에는 감정이라는 단어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라는 존재는 그저 수만 가지의 데이터가 조합된 벡터라는 숫자의 집합일 뿐이에요. 우선 콘텐츠 점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영상 하나가 업로드되는 순간 알고리즘은 이 영상의 일종의 성적표를 매기기 시작합니다. 클릭률 CTR은 기본이고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바로 사용자 만족도 점수라는 건데요. 가끔 영상 끝나고 이 영상이 추천된 것에 만족하시나요? 라는 설문조사 보신 적 있죠? 그게 바로 알고리즘이 자신의 예측이 맞았는지 확인하는 시험지 같은 거예요. 이 점수가 왜 중요하냐고요? 알고리즘은 단순히 조회수가 높은 영상을 밀어주는 게 아니라 이 영상을 본 사람이 다음에도 유튜브에 또 접속할 것인가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영상이 조회수는 엄청난데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서 유튜브를 꺼버린다면 알고리즘은 그 영상에 아주 낮은 점수를 줍니다. 반대로 조회수는 적어도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이 연달아 다른 영상까지 3개를 더 본다면 그 영상은 알고리즘의 슈퍼 우량주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점수가 매겨질까요? 여러분의 계정에는 보이지 않는 취향 점수판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제 카테고리에 70점, 고양이에 20점, 정치에 10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수치화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기술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바로 협업 필터링,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이라는 기술인데요. 이건 쉽게 말해서 당신과 비슷한 점수를 가진 A라는 사람이 이 영상을 끝까지 봤으니 당신도 이 영상을 좋아할 확률이 98%입니다 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결국 알고리즘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궁금해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비슷한 행동 패턴을 보인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여러분에게 투영할 뿐이죠. 우리가 알고리즘이 내 마음을 읽었나? 라고 느끼는 그 순간, 사실은 우리가 수천만 명의 통계 데이터 속에 갇혀버린 순간인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점수를 매기고 최적의 콘텐츠를 배달해주기 시작하면 우리가 보는 세상은 아주 좁은 감옥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이걸 전문가들은 필터 버블이라고 부릅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싫어할 만한 정보, 우리의 생각과 반대되는 의견은 철저하게 필터링해서 버려버립니다. 왜냐고요? 기분이 나쁘면 플랫폼을 떠날 테니까요. 결국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내 생각과 일치하는 것들로만 둘러싸인 디지털 거울의 방에 갇히게 됩니다. 똑같은 하루를 살고 똑같은 유튜브 앱을 켜지만 옆집 사람과 내가 보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알고리즘은 이제 단순한 정보 제공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진실이라고 믿을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할지를 결정하는 현실 편집자가 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여러분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영상을 끝까지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알고리즘이 아예 보여주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이렇게 편향된 정보만 계속 섭취하다 보면 우리 뇌는 점점 더 자극적이고 확증적인 정보만을 원하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알고리즘은 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영상보다 우리를 화나게 하거나 공포에 떨게 만드는 영상을 더 자주 보여주는 걸까요? 왜 유튜브 인기 급상승 탭에는 항상 누군가와 싸우거나 충격적인 사건,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그건 알고리즘이 가진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자 동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어떻게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는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제 정말 뼈아픈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즐거움, 유익함? 사실 데이터가 말해주는 정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분노와 공포예요. 왜 알고리즘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영상보다 우리를 화나게 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는 영상, 혹은 세상이 금방이라도 망할 것 같은 공포를 심어주는 영상을 더 자주 배달해 주는 걸까요? 이건 알고리즘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에는 부정 편향, 네거티비티 바이어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사바나 초원에서 살던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열매를 발견하는 즐거움보다 풀숲에서 튀어나올 사자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죠. 그래서 인간의 뇌는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에 약 4배 이상 강력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알고리즘은 이 원시적인 생존 본능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라는 제목의 영상과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는 3가지 신호라는 제목의 영상이 나란히 있다면 여러분의 손가락은 어디로 향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알고리즘은 이 클릭이라는 행위를 먹고 사는 괴물이에요. 여러분이 공포에 질려 클릭하는 순간 알고리즘은 기록합니다. 이 시청자는 이런 자극에 즉각 반응하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강력한 공포, 더 자극적인 갈등을 던져줍니다. 여기서 도파민의 굴레가 시작됩니다. 자극적인 영상을 보면 우리 뇌의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면서 도파민이 쏟아져 나와요. 문제는 도파민이 만족의 호르몬이 아니라 갈망의 호르몬이라는 겁니다. 하나를 보면은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죠. 처음에는 연예인 가십거리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정치적 혐오 발현이나 극단적인 음모론 영상까지 흘러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알고리즘은 여러분을 즐겁게 해주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를 도파민에 중독시켜서 이 앱을 도저히 끌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예요. 실제로 MIT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짜뉴스는 진짜 뉴스보다 무려 6배나 더 빨리 퍼진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진짜 뉴스는 지루하고 복잡하지만 가짜 뉴스는 자극적이고 명쾌하기 때문이죠. 알고리즘은 그 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화면 앞에 붙잡아둘 수 있는가만 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논리적인 설명보다는 감정적인 호소가, 화합보다는 분열이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를 하나 짚고 넘어가 볼까요? 나는 똑똑해서 그런 자극적인 영상에 안 속아 라고 생각하시나요? 죄송하지만 이건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 메커니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박학다식해도 뇌의 편도체는 논리적인 전두엽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하거든요. 알고리즘은 여러분의 이성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본능을 직접 공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창작자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이 시스템의 피해자이자 공범입니다. 유튜버들이 왜 점점 더 자극적인 썸네일을 만들고 왜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누군가를 저격하는 영상을 올릴까요? 그래야 알고리즘이 밀어주기 때문입니다. 성실하게 지식을 전달하던 채널도 조회수가 떨어지면 생존의 위협을 느껴요. 그때 자극적인 소재 하나를 던졌더니 알고리즘이 대박을 터뜨려준다? 그럼 그 창작자는 그 다음부터 점점 더 매운맛 콘텐츠를 생산하게 됩니다. 알고리즘이 창작자의 영혼까지도 자극이라는 틀에 맞춰 재단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극적인 것들에만 계속 노출되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변할까요?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는 수준에서 끝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알고리즘이 설계한 이 자극의 파도 속에서 우리의 생각은 점점 좁아지고 타인에 대한 혐오는 깊어지며 결국 우리는 스스로 선택할 능력을 상실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알고리즘이 설계한 보이지 않는 감옥 안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취향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세뇌의 결과물이라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다음 파트에서는 알고리즘이 우리의 인격과 사회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 그 위험한 심리 전술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 그건 진짜 여러분의 것인가요? 이 질문이 너무 철학적으로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영상을 직접 고르고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를 구독하며 자유롭게 정보를 소비한다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알고리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그저 잘 설계된 디지털 미로 속을 헤매는 실험쥐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빠지는 가장 큰 착각 중 하나가 바로 내가 정보를 검색해서 찾아낸다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현대의 알고리즘은 검색의 단계를 생략해버립니다. 여러분이 검색창에 단어를 치기도 전에 여러분의 무의식이 원할 법한 것들을 홈 화면에 미리 깔아두죠. 이걸 예측 추천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예측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사고 범위가 점점 좁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에코 챔버, 즉 반향실 효과라고 불러요. 내 목소리만 메아리 쳐서 돌아오는 방에 갇힌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어떤 정치적 이슈나 사회적 문제에 대해 특정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알고리즘은 여러분이 그 의견에 동조하는 영상들을 볼 때마다 좋아요 점수를 매기고 비슷한 논리의 영상들을 계속해서 배달해 줍니다. 반대 의견이 담긴 영상은요, 여러분이 중간에 꺼버릴까봐 아예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구나, 혹은 내 생각이 무조건 정답이구나 라는 확신에 빠지게 됩니다. 타인의 생각과 소통할 기회는 원천 차단된 채 오직 알고리즘이 편집해준 좁은 세상 속에서만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죠. 서로 다른 의견이 부딪히고 토론하며 접점을 찾아야 하는데 알고리즘은 우리를 각자의 확증 편향이라는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사회는 점점 더 양극화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틀린 사람이 아니라 적으로 간주하게 만들죠. 알고리즘은 우리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드는 디지털 눈가리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건 토끼굴 현상이에요. 여러분, 가벼운 마음으로 비타민 추천 영상을 보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3시간 뒤에 지구 평면설이나 그림자 정부 음모론 영상을 보고 있었던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알고리즘의 목표는 여러분을 오랫동안 붙잡아두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설명은 금방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여러분의 시선을 계속 끌기 위해 점점 더 극단적이고 점점 더 자극적이며 점점 더 비상식적인 콘텐츠로 여러분을 유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뇌는 서서히 변해갑니다. 깊이 있게 사고하고 복잡한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은 퇴화하고 짧고 강렬한 자극에만 반응하는 팝콘 브레인이 되어가는 거죠. 책 한 권을 진득하게 읽는 건 고통스러운데 1분짜리 쇼츠 영상은 1시간도 넘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알고리즘이 우리의 뇌 구조를 본인들이 수익을 내기 가장 좋은 상태로 재배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대로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어 살 수밖에 없는 걸까요? 개미의 독학 채널을 구독하시는 여러분처럼 지적인 시청자라면 분명 해결책을 찾고 싶으실 겁니다. 우리가 알고리즘이라는 보이지 않는 권력에 대항해 나의 주권을 되찾을 방법, 그리고 이 거대한 시스템을 역으로 이용해 나의 성장을 돕는 도구로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알고리즘의 설계자들도 말해주지 않는 시스템 밖으로 탈출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내용을 듣고 나면 여러분의 유튜브 홈 화면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올 거예요. 자, 이제 이 거대한 미로에서 빠져나갈 열쇠를 쥐어드릴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알고리즘이 얼마나 치밀하게 우리의 본능을 공략하고 우리의 세상을 좁은 감옥에 가두는지 살펴봤어요. 하지만 여기서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우리는 개미의 독학을 하는 지적인 존재들이잖아요. 알고리즘은 도구일 뿐 그 주도권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스템의 설계를 이해했다면 이제는 그 설계를 역이용해 나만의 성장을 돕는 강력한 엔진으로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알고리즘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데이터 정화입니다. 여러분의 유튜브 홈 화면은 여러분의 노예를 비추는 거울과 같아요. 만약 지금 여러분의 홈 화면이 온통 자극적인 가십, 혐오, 무의미한 쇼폼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건 알고리즘이 여러분을 다루기 쉬운 소비자로 분류했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관심 없는 영상의 점 3개 아이콘을 누르고 관심 없음 혹은 채널 추천 안 함을 적극적으로 클릭하세요. 이건 단순히 영상을 안 보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에게 내 취향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이야 라고 정면으로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검색의 주권을 되찾는 겁니다. 추천 알고리즘이 떠먹여주는 영상만 보지 마세요.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키워드를 검색해서 한두 영상 정도는 끝까지 시청해 보세요. 알고리즘은 당황할 겁니다. 이 사람 왜 갑자기 이런 걸 보지? 라고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알고리즘의 예측 경로를 이탈하는 행위는 여러분의 필터 버블을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망치가 됩니다. 편향된 정보의 늪에서 빠져나와 세상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하는 연습이죠. 세 번째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인데 바로 시청 기록 일시 중지 기능을 활용하는 겁니다. 가끔 머리를 식히기 위해 아무 생각 없이 자극적인 영상을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설정에서 시청 기록 저장을 잠시 끄세요. 여러분의 휴식이 알고리즘의 학습 데이터가 되지 않도록 방어막을 치는 겁니다. 내가 공부할 때와 쉴 때를 명확히 구분해서 알고리즘의 데이터를 제공하면 여러분의 학습용 계정은 오직 지적인 성장을 위한 최고의 비서로 거듭나게 될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디지털 리터러시, 즉 정보를 읽어내는 힘입니다. 영상 하나를 볼 때마다 스스로 질문을 던지세요. 이 영상은 나를 똑똑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내 시간을 훔쳐가는가? 나는 지금 내 의지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도파민에 이끌려 클릭했는가? 이 사소한 질문 하나가 알고리즘이라는 보이지 않는 권력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저항이 됩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알고리즘의 탄생부터 그 어두운 시면, 그리고 탈출 전략까지 함께 독학해 봤습니다.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해 볼까요? 첫째, 알고리즘은 당신의 취향을 읽는 게 아니라 당신의 본능과 반응을 수치화합니다. 둘째, 플랫폼은 당신의 시간을 돈으로 바꾸기 위해 당신을 확증 편향과 자극의 늪에 가둡니다. 셋째, 하지만 당신이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질문을 던진다면 알고리즘은 당신을 돕는 최고의 지식 큐레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행동할 차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신 후 습관적으로 다음 추천 영상을 클릭하지 마세요.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거나 오늘 배운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세요. 그 짧은 멈춤의 순간이야말로 알고리즘의 지배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겁니다. 알고리즘은 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권력이지만 그 권력의 배터리를 채워주는 건 결국 우리의 관심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을 어디에 쓸지 이제는 스스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개미의 독학은 여러분이 세상의 시스템 위에 서서 당당하게 여러분만의 삶을 설계해 나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지적인 데이터를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있고 더 소름 돋는 통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미의 독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